백세주치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우리는 영양운동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돌보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유용한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당신은 혹시 피곤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식사 후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가끔 소화도 더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 뒤에는 조용한 장기인 간이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지 않아도 늘 쉬지 않고 일합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장기가 망가져가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간 건강을 지키려면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를 챙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임상 관찰에서 의사들마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음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우리가 평소 반찬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초록색 채소 한 송이가 간을 놀라울 만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의외이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설포라페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내보내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간이 매일 하는 청소 작업을 돕는 조력자인 셈이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설포라판의 효과 범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물 실험과 인체 소규모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지만 장기적인 임상 증거는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일상 속에서 작은 도움을 무시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식단 속 습관이 더 안전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명 말고 음식을 통해 간을 지킬 방법은 없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특별한 보약을 찾기보다 매일 밥상에 브로콜리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그 말에는 단순한 권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작은 습관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한 송이의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합니다. 피로가 완화되고 혈액 속 노폐물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도 간이 여전히 튼튼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정말 채소 하나가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의학이란 늘 그런 작은 단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의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규모 약물보다 때로는 밥상 위 소박한 음식이 더 깊은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브로콜리의 비밀을 풀어내려 합니다. 다음 순간부터는 이 초록 채소 안에 숨어있는 성분 그리고 그것이 간에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도 곁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책 속 지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브로콜리 속에 숨어있는 간, 건강의 보물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소 식탁에서 만나는 브로콜리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겉모습은 단순히 작은 나무처럼 생긴 초록 채소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의학자들조차 주목하는 특별한 성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황화합물과 설포라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히 풀어드리면이 두 가지 성분은 간이 독소를 처리하고 몸속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황화합물은 십자화과 채소 즉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 효소를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매일 숨 쉬며 들어오는 오염물질 음식 속 첨가물 심지어 몸속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노폐물까지 더 효과적으로 분해됩니다. 쉽게 말해 간이 청소기라면 황화합물은 그 청소기의 터보 모드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특히 브로콜리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물질인데 학계에서는 이것을 해독의 마스터키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간에서 글루타티온, 글루타사윤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노화와 질병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이죠. 물론 모든 학자가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설포라판이 실험실 안에서는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실제 사람의 몸속에서는 흡수율이 낮아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는 쪽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선생님 약은 믿음이 가는데 음식은 그저 기분 탓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오늘 하루에 큰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내일과 모레 그리고 1년 뒤 당신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몇 달 동안 꾸준히 브로콜리를 식단에 포함시키자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브로콜리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습관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대신 브로콜리만 먹으면 되는 걸까? 정답은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약이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특정 효소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브로콜리 속 성분은 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깨워주는 것이죠. 결국 서로 다른 길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려두셨나요? 단순한 채소 한 송이지만 그 속에는 의학이 아직 다 해석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당신의 간을 오늘보다 더 강하게, 내일보다 더 오래 버티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할 때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내일의 큰 건강.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유용한 건강관리 팁을 업데이트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질 좋은 컨텐츠를 공유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간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매일 한 보따리씩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행히도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유불급, 즉 적당한 양이 꾸준히 이어질 때 간은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한 줌, 즉 작은 접시에 담을 정도의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간 해독 효소가 조금씩 활성화됩니다. 그 과정은 마치 매일 아침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한 번에 모든 먼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쾌적함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간에서 페이즈, 이 해독 효소라 불리는 시스템을 촉진합니다. 이 효소들이 꾸준히 깨어 있어야 수량물 환경,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학자는 하루 폭식처럼 브로콜리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설포라판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쯤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리듬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늘 피곤하다며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약을 드릴 필요는 없었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했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삶은 브로콜리 몇 송이를 드셔보세요. 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꾸준히 실천했고 석 달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브로콜리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운동과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피곤이 덜 쌓이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브로콜리를 간헐적으로 먹는 것과
꾸준히 먹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체부가 하루의 우편물을 한 번에 산더미처럼 전달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배달해주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것과 같습니다. 간도 마찬가지로 매일 일정량의 도움을 받아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송이가 적당한가요?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하루 70에서 100g, 즉 작은 그릇 한 공기 분량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꼭 삶아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찌거나 샐러드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당신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마다 이렇게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초록색 작은 송이가 간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소부를 깨우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쌓이면 몸의 변화는 어느새 눈에 보이게 됩니다. 피곤이 줄고 피부톤이 밝아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간이 무사히 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증거죠. 다음 장에서는 왜 특히 노인에게 브로콜리가 더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브로콜리가 그 빈틈을 어떻게 메워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당신의 건강이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효과적인 건강관리 비법을 업데이트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자리를 이어도 다음날 조금 피곤할 뿐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간세포 자체가 노화되면서 재생 능력이 줄어듭니다. 간은 원래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손상이 있어도 금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메꾸죠.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 이 재생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간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간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해독 작업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브로콜리가 빛을 발합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파는 노화로 인해 둔해진 해독 효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 스스로 가지는 방어 능력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내인성 방어 강화라고 부릅니다. 약이 외부에서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이라면 브로콜리는 내부 시스템을 활성화해 스스로 싸울 힘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한 노인연구센터에서 브로콜리 섭취와 노년 간 건강을 비교한 보고서입니다. 연구자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 섭취량을 추적했는데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 효소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두고 생활 습관 전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의학적 논쟁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년기 간은 작은 도움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씁니다. 젊은 간은 튼튼한 젊은 청년과 같아서 조금 힘들어도 쉽게 버팁니다. 그러나 나이든 가는 연세 지긋한 노인과 같아 작은 도움의 손길에도 크게 의지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는 바로 그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중 한 분이 떠오릅니다.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은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시면서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간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권유했고 그분은 채소라면 믿음이 간다며 식단에 성실히 추가하셨습니다. 몇 달 뒤간 관련 수치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을 먹어도 예전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노인의 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간은 이미 나이 들었으니 별 수 없겠지가 아니라 작은 한 접시 브로콜리로도 충분히 회복력을 끌어낼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나이 든 간일수록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진리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브로콜리가 단독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식품들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탁 조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매일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자신과 가족을
더 잘 돌보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채널에 가입하고 1번 댓글을 달아 함께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식품들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혼자 부르는 노래보다 합창이 더 풍성하게 들리듯간 건강에서도 음식은 함께할 때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파트너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자체적으로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신다면 단순한 반찬이 간 건강보약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항염 작용을 하며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과도 잘 어울립니다. 의학적으로도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면 간 효소 활성화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인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통적으로 이 조합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식탁에서 사랑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여 브로콜리 섭취 후 생길 수 있는 가스나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강의 활성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콜리와 생강을 함께 넣은 볶음을 자주 권유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맛이 훨씬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파트너는 생선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간은 지방대사를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지방간 위험이 커집니다. 브로콜리의 해독 능력과 오메가-3의 항염 효과가 함께 작용하면 간세포 손상을 막는데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브로콜리는 간을 지키는 군인이고 올리브, 오일, 마늘, 생강, 생선은 그 군인을 지원하는 보급부대다. 혼자 싸우는 군인보다 보급을 받는 군인이 훨씬 오래 강하게 버틸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조합이라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 생기고 기름을 지나치게 쓰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간단합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마늘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거기에 구운 연어나 고등어를 추가한다면 완벽합니다. 별다른 약을 먹지 않아도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간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브로콜리가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루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왜 간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돌보지 마세요. 오늘 바로 채널에 가입하여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을 받아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먹는 브로콜리도 일정 선을 넘어가면 불편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익히거나 적당량을 먹을 경우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양을 생으로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불편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한데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에게는 불편감을 크게 유발할 수 있죠.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배가 아프다라는 불평을 종종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브로콜리 속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와파린 월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브로콜리 섭취가 혈액 응고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일정하게 섭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중요한 건 갑자기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진료실에 오신 80대 남성 환자분이 혈액 희석제를 먹는데 브로콜리를 많이 먹어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브로콜리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고 갑자기 늘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이후에도 꾸준히 소량을 섭취했고 검사 결과에서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균형, 이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과한 걸까? 보통 하루에 200g 이상 즉 큰 접시 두세 접시 분량을 매일 먹는 것은 지나친 섭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찌거나 살짝 데쳐서 소화가 잘 되도록 준비하고 하루 한 줌 정도로 적당히 즐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도 심장에 좋은 음식도 결국은 적당한 양과 꾸준한 습관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고 후회하는 것보다 매일 작은 양으로 몸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조리법 하나로 귀한 성분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브로콜리의 성분과 효과를 살펴봤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같은 브로콜리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간을 지키는 설포라판과 같은 귀한 성분이 살아나기도 하고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사실 전구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이나 조리 과정에서 특정 효소, 미로시나아제, 미로지네이스의 작용을 받아야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즉,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세게 가열하면 이 효소가 파괴되어 설포라판의 생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푹 삶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0분 이상 삶으면 간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성분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반대로 살짝 데치기 2에서 3분 또는 찜은 설포라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날로 먹을 경우에는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작은 양만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일부는 생으로 먹는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적당히 데치거나 찌는 것이 영양 흡수율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중요한 건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리 시간을 줄인다는 원칙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브로콜리는 꼭 데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샐러드로 먹어도 되나요? 제 답은 늘 같습니다. 샐러드로 소량 드셔도 좋고 소화가 부담스럽다면 살짝 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겨자나 무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도 미로시나제 효소가 들어있어 조리 과정에서 파괴된 효소를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데친 브로콜리에 겨자를 곁들이면 설포라판 생성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동안 나는 브로콜리를 항상 푹 삶아왔는데 그럼 소용이 없었던 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섬유질과 비타민 C 다른 항산화 물질들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시면 훨씬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리법 하나가 간 건강의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만 손을 대세요. 다음 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논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브로콜리가 약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가 간약을 대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들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어르신들은 항상 내 간이 약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고 가능하다면 약 대신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브로콜리는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약물은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수단입니다. 반면 브로콜리는 보조자 즉 몸이 가진 본래 기능을 깨우고 강화해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설포라판 같은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항산 화력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진행된 간 질환을 치료하거나 약물의 효과를 대체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전문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브로콜리와 같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초기 단계의 간 손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소규모 연구에서는 지방간 위험군에게 브로콜리를 포함한 식단을 제공했을 때간 효소 수치가 안정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농도가 필요하지만은 음식만으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즉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은 불이 난 집에 소방차를 부르는 것이라 면 브로콜리는 불이 나지 않도록 매일 물을 조금씩 뿌려주는 겁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소방차만 믿고 평소 관리가 없다면 위험하고 반대로 매일 물만 뿌리면서 큰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부르지 않는 것도 위험하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도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몇 년 뒤 같은 연령대의 다른 환자들에 비해 간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고 약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덜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브로콜리 덕분이라는 단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브로콜리가 간 건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만약 약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충돌하지 않을까?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처럼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약이 닿지 못하는 작은 틈을 메워주는 생활 속 보호막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이 약물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브로콜리 같은 식품이 주는 보조 효과가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브로콜리와 관련해 잘못 퍼진 민간요법과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들으신 이렇게 먹으면 기적이 난다는 말들 과연 사실일까요? 그 진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인터넷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과장되거나 아예 사실과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믿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기에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생즙으로 매일 마시면 간 질환이 완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들은 브로콜리를 갈아 매일 컵 가득 마시면 간염이나 지방간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생즙 자체가 간에 해롭지는 않지만 하루에 큰 컵으로 마시면 섬유질 과다 섭취로 인해 복부 팽만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 질환은 단순히 음식 하나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치료제와 정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줄기가 간 독소를 빨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줄기 부분을 찬물에 담가두면 독소가 빠져나와 간이 깨끗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브로콜리 줄기에도 영양소가 풍부하긴 하지만 간, 속독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특정 음식을 함께 먹으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과장된 홍보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특정 약초나 차를 함께 먹으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식의 주장이 돌기도 합니다. 물론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암 예방이나 치료 효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가능성은 연구 중이지만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술 마신 다음 날 간이 보호된다는 오해입니다. 술자리에 가기 전 브로콜리를 먹으면 간이 해독을 빨리 해준다는 속설인데 이는 사실 절반의 진실만 담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긴 하지만 술로 인한 간 손상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브로콜리를 먹었으니 괜찮다 라는 안심 때문에 더 많은 술을 마신다면 간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브로콜리는 간을 돕는 좋은 친구이지만 마법사는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큰 힘을 주는 건 맞지만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 방법만 따라하면 기적이 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런 이야기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은 간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민간요법과는 달리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0대 어르신이 브로콜리를 습관으로 삼으면서 겪은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아마 당신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간 질환은 아니었지만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았고 혈액 검사에서도 약간의 이상 신호가 보였습니다. 평소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쌓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분은 약은 더 늘리고 싶지 않다며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처방 대신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 꾸준히 브로콜리를 드셔보세요. 삶거나 살짝 데쳐서 기름 조금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며 그런 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은 실천력이 강하셨습니다.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렸고 3개월 정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시 검사했을 때간 효소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피곤이 덜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다시 오셨을 때는 웃음이 번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줄인 것도 아닌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괴롭습니다. 물론 이 사례 하나만으로 브로콜리가 기적의 치료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수분 섭취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약물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더 빨리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피로감이 줄고 전반적인 건강감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 효과는 심리적인 위안 효과일 수도 있다고 반론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심리적인 부분이 섞였다 해도 결국 환자가 몸으로 느끼고 삶이 나아졌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결과다. 당신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단순한 채소 한 송이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이 결국 간을 지키고 노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브로콜리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브로콜리를 먹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하루에 큰 접시를 다 먹으려 하면 금세 지칩니다. 오히려 하루 한 줌밥 반, 공기 분량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함이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조리법을 단순하게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오래 삶지 말고 2에서 3분 정도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로 먹고 싶다면 소량만 곁들이세요. 기름 몇 방울, 특히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셋째,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곁들이세요. 밥과 반찬 사이에 작은 접시로 브로콜리를 늘 놓아두는 겁니다. 특별히 요리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늘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습관이 됩니다. 넷째, 다른 식품과 짝을 지으세요. 마늘이나 생강과 함께 볶아 드시거나 생선 요리에 곁들이면 훨씬 먹기 좋습니다. 맛도 풍부해지고 영양적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매일 브로콜리를 얼마나 먹었는지 달력에 표시하거나 작은 메모를 남겨두세요.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습관은 눈에 보일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브로콜리 몇 송이를 삶아 도시락통에 담아 다니십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하셨지만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며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피곤이 확 줄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강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 또 한쪽에서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효과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다라는 주장도 있고 실질적인 생화학적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꾸준한 습관은 결국 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려두세요. 작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바로 내일을 지켜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 그리고 그 간을 조용히 지켜주는 브로콜리의 비밀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채소 한 송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초록송이가 간 속에서 해독 효소를 깨우고 노화로 지친 간세포를 도와주며 매일 쌓이는 피로를 조금씩 덜어준다는 사실을 들으셨을 때 아마 마음속에 잔잔한 놀라움이 일렁이셨을 겁니다. 간은 늘 말이 없습니다. 통증도 드러내지 않고 신호조차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장기를 향해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낼 때 간은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줌의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순간 간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힘차게 제 역할을 이어갑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논쟁이 남아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작은 습관은 몸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면 어느새 당신의 몸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몸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오후가 되어도 졸음에 지지 않고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당신의 모습을요. 그 변화는 결코 거창한 약이나 시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작은 접시 위의 초록색 브로콜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더 긴 건강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려두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간에 그리고 삶 전체에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